잘 몰랐던 내 이웃, 우리 동네 이야기, 그리고 켜켜이 쌓인 중구민의 시간. 책으로 지식을 얻듯 사람 책으로 서로의 일상을 연결해 책으로 냅니다. 12만 6천 명 중구민 모두가 책으로 기록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중구도서관 사서 배수임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행했던 대사가 한 땀 한 땀, 네, 장인의 손길로 한 땀 한 땀이라는 대사였는데요. 오늘 모신 사람 책은 정말 3대 100년 동안 한 땀 한 땀 그 고객을 위한 맞춤복을 제작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네, 오늘 5번째 사람 책, 네, 종로양복점의 이경주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을지로 삼가에서 100여 년 동안 양복점을 운영하는 이경주입니다. 종로양복점 지금 10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1916년에 보신강 옆에 네네. 거기서 이제 할아버지가 네. 이제 시작을 하셨죠. 네. 네. 근데 이제 할아버지는 일본에 가셔갖고 네. 양복을 배워 오셔갖고 그 당시에요. 냈어요. 네네. 그러니까 1916년이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일제시대인 건데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이 양복점을 하는 게 그들에게는 그렇게 달가웠을 것 같지 않거든요. 네.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때는 뭐 다 거의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운영하는 양복점이고 네. 한국 사람이 그때 조선 사람이에요. 하던 게 몇 안 되고 하니까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고 네.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양복이 아니셨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양복도 하셨고 주로 이제 학생복, 학생 교복, 교복을 굉장히 크게 하셨죠. 그래서 그 교복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지금 현재를 말하면은 어디 가서 교복을 맞춰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때는 이제 학교마다 이렇게 있어요. 어느 집 가서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일본 선생님 계신 데는 이제 학생들 보고 일본 회사에 가서 일본 양복점 가서 하라 그러고 저 한국 사람들이 선생님이 계신 데는 종로양복점 가서 해라. 네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일본 선생이 있는 데서 학생이 이제 조선 사람이 학생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 와서 이제 양복을 또 마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또 야단 맞고 그랬대요. 참 이렇게 격동의 시대를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바로 6.25가 터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 6.25 때는 그러면 계속 가업이 이어졌을까요? 6.25 때도 네 계속 했죠. 그때 이제 1.4.5 때 겨울이잖아요. 옷감을 복지를 짊어지고 그리고 열차를 타고 피난 가서 겨울 저기 경상북도 대구 있는데 그쪽에 경산 그 자인이라는 데까지 거기 피난 가서 거기서 양복점을 거기서도 하셨어요? 열었어요. 예. 그 옷감을 다 짊어지고 그땐 사람 하나 태워주기도 힘들 때인데 그렇죠. 그런데도 그거를 공제 직원들하고 이제 친척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그 대구에 걸로 가서 간판 걸어놓고 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 대표님은 처음부터 그러면 내가 이 가업을 이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아니죠. 처음에는 이제 생각도 없었어요. 어렸을 때 뭐 가게 한 번도 나가본 적도 없고.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좀 쉬는 동안에 아버지가 좀 몸이 안 좋으셔갖고 가게를 못 나오셨는데 그때 이제 양복 학원에 가서 양복을 배웠어요. 예전에 복장학원? 복장학원이 청계천호에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좀 배워갖고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그때부터 이제 가게 나가게 된 게 동기가 그렇게 된 거죠. 참. 그럼 아버님하고 같이 계셨던 기간은 얼마 정도 될까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한 30년 됐죠. 아버님하고 함께 하신 것도. 처음부터 아버님이 대표님 그 실력을 만족하셨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가 저희가 이제 형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장난꾸러기들이잖아요. 어머니는 이렇게 아주 몸이 작으신데. 그러니까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부리고 그러면 저녁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일러 그러면
아버지가 뚫어잡고 야단치는데 엄청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가게에 내가 이제 그렇게 성인이 돼서 가게에 같이 있어도 네. 아버지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아이고, 아이고. 근데 작업은 내 손에 붙은 게 아니니까 하기 힘드셨을 거고. 그리고 이제 네. 이걸 배우면은 네. 좀 손이 이렇게 부드러울 때 배워야 되는데 그쵸. 성이 다 돼서 성인이 돼서 하니까 맞아요. 손이 이게 부드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술이 이렇게 일찌감치 배워야 되는데 네. 늦게 배우니까 이게 힘들더라고. 근데 아버님을 만족하게 만드시는 것도 어려우셨겠지만 손님분들도 사실 그렇죠. 네, 어려우셨을 이 것 기술이 같아요. 되는 게 이게 뭐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쵸. 그게 네. 오랜 시간 몇 년, 뭐 10년, 20년 해도 어려운데 그걸 뭐 1년, 2년 안에 하려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구 손님 많이 놓쳤어요. 옷 찢는 솜씨가 달라졌다 막 이러면서 안 오시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좀 힘들었죠. 어유, 그러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뭐 공장이 바로 위에 있으니까 2층이니까 공장에 또 일본에서 배워갖고 오신 저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거기에. 그분한테 네네. 이제 많이 이제 그분이 아주 기술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많이 이제 배워서 이제 많이 배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서관이지만 책 보고도 많이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그저 네. 월간 잡지가 있어요. 복장이라고. 네네. 그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와요. 그걸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보게 됐죠. 그래서 그거 보고 많이 이제 트렌드도 이렇게 좀 배우시고 그렇죠. 읽으시고. 네네. 대표님을 담은 기사를 보니까 대표님이 옷을 짓는 일은 마음을 맞추는 일이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이제 그 아버지가 지성무식이라고 네. 사자성어가 있어요. 정성의 끝이 없다. 네. 그래갖고서 이제 그러니까 하여튼 손님에 대한 그 태어도 정성, 하여튼 옷을 지을 때 정성은 끝이 없다, 한이 없다. 그래갖고 일단 손님이 오셔도 뭐 조금 기다리게 험한데 이렇게 뭐 이렇게 손님 오시면 차례도 드시고 이렇게 지가 없을 때 그거 되는데 지가 이제 저 부르러 와요. 손님 오셨다고. 지금 밥 먹으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식사도 와서 제대로 못 하신다고. 손님 오셨다고 바로 가야 돼. 그렇게 손님한테 이렇게 아주 참 지극정성이셨던 그렇게 거죠. 손님을 절대 기다리게 하지 않고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가게에서는 절대로 이 슬리퍼 같은 거 못 신고 꼭 구두에 정장을 입고 이렇게 있어야지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정갈하게 딱 갖춘 모습을 보여드려야 이제 오시는 분에게도 내가 대우받고 있다는 어떤 느낌 같은 걸 드리기 위해서 아마 그러셨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결혼을 할 때 지금같이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옷을 안 입고 다 맞춰 입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 기성복으로 넘어오는 그 시점이 어느 때였을까요? 한 80년대라고 보는데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기성복을 만들어서 이제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80년대 후반부터 그 전에도 있긴 있었어요. 기성복이라고 군소 조그만 업체에서 그냥 이렇게 만드는데 아주 질이 아주 안 좋았죠. 근데 대기업에서 만드니까 그 이름 때문에 그렇지 이름이 있고 하니까 글로 많이 젊은 사람들이 글로 많이 이제 가게 되고 그래서 한 야목점이 80년대 후반에 많이 없어졌어요. 한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지금도 보면 거의 야목점이 안 보이죠. 맞아요. 옛날에는 아주 그냥 여기저기 이 집 뭐 몇 가면 야목점 있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그 제일모직 그거 불매운동도 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제일모직에서 기성복을 냈잖아요. 근데 야목점들이 이제 화가 났죠. 그래서 이제 저항운동을 했는데 제일모직 불매운동을 했어요. 야목점들이. 그때 야목점이 다 이렇게 지역마다 이렇게 조합이 다 있어갖고 불매운동을 했는데 제일모직에도 제일 낫거든요. 저 옷감이요. 근데 뭐 그 대기업하고 우리 야목점 저 조그만 거고 싸워봐야 결국은 야목점들이 두 손 들은 거지. 그래서 다시 이제 제일모직을 팔아주게 됐는데 그렇게 됐어요. 맞아요. 저희 때 이제 옷 맞추러 가면은 원단 보여주실 때 제일모직 원단 보여주시고 그랬거든요. 저 기억나요.
이렇게 옷을 오래 만드셨으니까 아마 유행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잘 보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유행의 변천사라고 할까요? 유행은 이제 네. 이렇게 보니까 돌더라고요. 네, 네. 뭐 좁았던 옷이 넓어지고 얼마큼 네. 지나가면 또 통 같은 넓어지고 게. 네. 또 짧아지고 길어지고 한 게 도는 것 같아 유행이.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남성복도 굉장히 이렇게 허리도 잘록하게 들어가고 예전하고 좀 다르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그때 네. 70년대, 60년대는 그 옷이 이렇게 좁았을 때가 있어요. 네. 지금 그때도, 같이. 그때도요. 네, 지금 같이. 네네. 그렇고 그때 그 옷을 뭐라 그랬냐면 만보 바지라서 만보 바지. 네네네. 그 옛날에 그 만보 춤이라는 게 네, 있었어요. 맞아요. 그 네. 춤출 때는 그렇게 좁은 바지를 입고 그래서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있다가 또 나팔 넓어져서 바지도 나팔 나오고. 반타롱이 이제 네. 나왔죠. 여자들도 넓게 이제 나오는 거. 그 요즘에 또 넓게 나오더라고요. 네, 옷 네. 보니까 여성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유행이 확실히 패턴이 도는 것 같아요. 에리도 또 넓었다가 좁았다가 이게 하거든. 유행이요. 네네. 계속 도는 것 같아요. 남성복은 그 컨티넨탈? 컨티넨탈 그 컨티넨탈이 이렇게 좁아지는 허리를 네, 유럽 스타일인데 네. 허리를 이렇게 잡는 거죠. 많이 잡아갖고 허리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약간 여성화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요. 남성복이? 네, 네. 이렇게 오래 하셨으니까 이제 단골 손님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혹시 단골 기억에 손님, 남는? 네, 단골 손님 많았죠. 근데 양복점인데 음식점하고 달라서 음식점은 100살 돼도 와서 맞아요. 먹잖아요. 네, 네. 근데 양복점은 입는 시기가 있는 80 거죠. 지나면 양복 안 맞춰 입죠.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직장 입던 거 다닐 있지. 때나. 입던 거 있지. 네. 그러니까 기껏해 한 30년 단골이 꽤 오랜 단골이는 거예요. 한 40대, 30대 단골 했던 분이 한 30년 지나면 60, 70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30년 정도 지난 단골이 제일 오래된 단골이에요. 근데 그 단골분이 네. 자제분을 데리고 오고 자제분을 그렇죠, 소개하고 그렇죠. 이제 그런 건 네. 있죠. 예. 그 기억에 남는 손님 그 매 달마다 옷 맞추셨다는. 네. 네. 근데 아직 옷을 매달 맞추신 분이 아주 우리 기억에 남는 그러니까 손님인데. 예, 남자 양복이 그렇게 저렴하지 않은데 그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매달 맞추셨을까요? 매달 맞춰서 네, 네. 입으신데 그분은 이제 그 맞춰 입는 게 이제 취미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직업이 있으셔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신경을 쓰시는 분이셨죠. 그렇죠. 예, 옷에 대해서 많이 그 신경. 네. 근데 그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유행을 안 따라가. 아, 자기 식대로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10년, 20년 전 입던 그 식대로 계속 입어. 30년 후에도. 그렇게. 그러면 대표님의 그 실력을 만족하셔서 오시는 분이었을까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나중에 이제 한 20년, 20년 지나가니까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또 오시는 네, 거고 네. 그랬어요. 근데도 한 번에 안 입고 가셨다면서요? 맨날 고쳐달라고 그거는 이제 성격이 좀 까다로워갖고, 네. 이 바지 기장 같은 거, 이걸 올 때마다 고쳐요. 할 때마다 그걸 고쳐 입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 이제 옷 하나 이제 만드시고 까다로운, 나서 한 번마다 그러시면은. 까다로운 손님이 있었어요. 네. 그 양복을 만드시는 공정이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만드시나요? 양복은요, 처음에 이제 손님이 오시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처음에 이제 옷감을 이제 보여드려요. 어떤 걸로 하시겠냐. 보여드리고 이제 네. 여기서 이제 옷감을 골라갖고 이제 치술 재죠. 치술 재갖고 치술 한 20군데 재요. 그렇게 재서 이제 한 4, 5일 후에 네. 가봉을 이제 가봉 옷이라 그러지. 네, 네. 가봉을 이제 하고 가봉을 하시고 한 열흘 후에 이제 찾아가시는 거지. 근데 그 가봉하신 거를 다 해체하신다고. 그렇죠. 가봉한 거를 가봉을 이제 글자 그대로 가봉이에요. 완봉이 아니라 가봉이니까 네, 네. 그걸 다 뜯어요. 그러니까요. 다 뜯어갖고 이제 교정을 하는 거지. 뭐 어디 어느 소매가 길었는지 짧은지 그거 해서 다 고치고 뭐 어깨가 뭐 좁았다 넓었다 하면 다 줄이고 늘리고 하고 그래서
그래서 작업장에 이제 보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가봉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옷이 다 나와서 입어보고 뭐 여기 수정할 거면 수정하고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대표님 그때 가서 말씀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가봉이 이렇게 다 근데 가봉이 이제 지금 해체하지만 또 중가봉이라는 것도 있어요. 또 있어요? 중가봉은 이제 한 반쯤 완성된 거.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그걸 게 와서 중가봉일까요? 아니, 제가 알고 있는 게? 그건 가봉이고, 이제 중간 반쯤 해서 다시 와서 입어보는 거. 그럼 아까 그 다 해체했던 거를 다시 만들어서 헝거를 만들어 가는 중간에 한 번 더 입어보는 거지, 이제.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건 해달라는 분만 해드리고, 하시겠다고 하는 분만. 까다로운 분, 중간 점검이 필요하신 거군요. 이 몸이 까다로운 분이든가, 네, 또 성격이 까다로운 분. 이게 굉장히 공이 많이 드는 작업인데, 그러면 이 맞춤복과 기성복은 어떻게 다를까요? 너무 뻔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인간하고 로봇하고 차이. 그야말로 이제 한 땀 한 땀 이렇게. 양복이요, 이 바늘이 2cm, 3cm 돼요, 길이가. 그거 갖고 하는데, 3만 땀을 양복 하나 하는데, 이 손바느질을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꼼꼼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공이 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하루에 저고리 하나를 만들기가 힘들고, 그리고 이 기성복은 찍어내는 거 아니에요, 다. 뭐 단추 다는 것도 기성복은 기계로 달고, 단추 구멍도 기계로 하고, 근데 우리는 단추 구멍도 다 손으로 이렇게 다 만드니까. 가격이 지금, 뭐 차이 나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 대표님 입으신 옷도 손수 지으신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좀 오래돼갖고. 네, 너무 멋있으셔요. 이 옷이 나에게 잘 맞는다라든가 옷이 잘 만들어졌다 하는 그 기준, 뭘 보고 저 옷은 잘 만들어졌네, 잘 맞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옷이라는 건 입는 사람이 내가 잘 맞아야 되는 게 제일 잘 맞는 거고, 물론 남이 봐서도 그렇지만 입는 사람이 입어서 편하고 그게 제일 잘 맞는 옷이고, 보는 사람이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어깨나 이쪽에 이제 얼굴이라고 생각되니까. 그 옷의 얼굴이다 하는 앞쪽이 이제 어깨나 여기다가 기실에 이게 생명이고, 옷 다 잘 만들어야 되겠죠. 이 종로양복점이 지금 100년 넘게 이어오셨는데 이 원동력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제 가업이니까. 가업이니까 이제 하는 거고, 첫째는 그리고 또 손님들이 한 분 한 분 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한 거고, 그리고 그 손님들을 또 계속 오시게 하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노력하시는 그 부분들이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게 이어가신다는 게. 근데 가업을 잇겠다는 혹시 자제분이 계신가요? 옛날 같으면 이 자식들이 많아서 그 중에서 한 사람 지금 나같이 이렇게 할 텐데, 이제는 뭐 하나 뭐 둘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하고 딸 하나 있는데, 아들은 일찌감치 그림을 그려갖고 화가가 됐어요. 그래갖고 그림 그리는 게 좋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지금 대를 잇는 게 제일 어렵게 됐어요. 제가 말씀 들으면서 저는 남이지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든 100년 넘게 이어오신 가업이신데 이게 조금 계속 연장이 돼서 이 100년, 200년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그래서 뭐 와서 배우겠다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근데 지금 물색 중이에요. 이게 정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 땀 한 땀. 근데 이게 이제 100년 넘은 가게니까 뭐 아무한테나 해놓으면 또 맞아요. 이게 또 뭐
하다가 안 오면은 또 그렇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지금 고르는 중이죠. 네. 일단 다른 건 뭐 제쳐두고라도 그 지성무식이라는 그 마음가짐, 네, 그 손님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꼭 담은 분이 오셔서 이 가업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경주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랫동안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5번째 사람책 페이지를 덮겠습니다. 고맙습니다.